낭비 없는 삶, 호사카 다카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아낌없이 쓰는 법. 호사카 다카시. 1952년 일본 야마나시현 출생으로 게이오대 의과대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신과로 유학 후 성루카 국제병원 종양정신과 의장 등을 재직했다. 지은 저서로는 유쾌하게 나이 드는 습관 등이 있다.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인생 정리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서. 내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중에는 이런 고민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안감, 불면증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찾아오지만 아마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고충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먼저 질문한다. 불필요한 물건은 제대로 버리고 있습니까? 집안은 산뜻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좀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말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머뭇거리며 답한다. 어쩐지 열의와 행동이 결여돼 있다. 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신변 정리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흔히 규칙이 엄격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장 검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 옷 흐트러짐은 마음의 흐트러짐이다. 집안에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 까닭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 외로움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대개 집도 어수선하고 어질러져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이런 사람 등의 특징 중 하나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임에도 언젠가는 사용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마냥 쌓아만 둔다는 것이다. 고장난 물건, 심지어 쓰레기까지 한 구석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기분,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 정리에도 참 서툴다.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 해도 무엇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찾지 못한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제대로 처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실은 티내지 않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들의 요양보호, 또 간호를 도와주는 복지 관계자에게서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간호 요청이 들어온 집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재빠르게 실내를 훑어본다고 한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는 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듯 보여도 거실에 이런저런 물건을 쌓아둔 경우에는 요 주의로 간주한다고 한다. 만약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갈망한다면 둘러싼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라.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생활의 재고조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며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가려내고 나면 삶의 체계가 잡히고 생활도 안정될 것이다. 산뜻하게 정리된 집 안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생활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건, 공간, 일, 사람, 시간 산뜻하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특히 인생의 전반전에 굳어진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터닝 포인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략과 마음가짐이다. 더 이상 시간, 돈, 감정 낭비 없이 가뿐하고 기분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요청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 의사가 왜 이런 정리에 관련된 책을 썼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책을 쓴 의도 또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날마다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삶 전체를 산뜻하고 효율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청소한다면 얼룩한 점 없이 맑고 싱그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우선 책상 정리를 깨끗하게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말끔히 정리된 책상 위에는 좋아하는 차나 음료수를 담은 컵 하나만 올려두자. 산뜻한 환경 속에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책 속에 담긴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란다. 낭비 없이 살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를 말한다. 고독사의 현장에 가보면 집안에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전자제품이 너무나도 많다. 고장난 물건을 수리해서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었다면 인간관계를 포함해 생활 스타일도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랬다면 고독사에도 이르지 않았을 텐데. 키퍼스의 대표이사 요시다 타이치에 져서 유품 정리인은 보았다. 좋은 기억력은 훌륭하지만 망각하는 능력은 더 위대하다. 정리란 쾌적하게 살기 위한 본질적인 방법론입니다. 버리는 용기가 불필요한 가치관을 날카롭게 잘라주어 우리를 정말로 소중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해 돈을 써라. 세상에는 믿을 만한 친구가 셋 있다. 늙은 아내, 늙은 개, 그리고 저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위대한 미국의 정신으로 불리는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그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에 관한 올바른 생각과 실천 능력이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 일종의 자아 찾기라고 할 수 있다. 후회를 지혜롭게 이용하라. 깊이 후회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음을 비우는 좋은 습관. 13세기 초 승려이자 문학가였던 요시다 겐코에 져서 도연초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 수필이다. 도연초는 무료하고 쓸쓸하여 쓴 수필이라는 뜻으로 이 책에서는 무상한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와 함께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차분히 명상하며 읽기 좋은 이 책의 서단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다 할 일도 없이 지루하고 심심하여 하루 종일 벼루를 붙잡고 마음속에 오가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쓰노라니
이상하게도 기분이 복받쳐 나도 모르게 미칠 것만 같구나. 아무리 부질없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밖으로 꺼내어 쏟아내는 편이 좋다. 대체로 54를 넘기고 나면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 한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속적인 일로 평생을 보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뭐든지 일상에 감사한 것들을 찾도록 해보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